네, 이번 시간에 쉐더 이펙트에 관해서 같이 봅니다. 자,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기라도 해야 되는 분들,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쉐더 이펙트 같이 봅니다. 우선 컴포지션 만드는데요, 5초짜리 컴포지션 하나 만듭니다. 텍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텍스트로 쉐터 쓰고요, 센터를 맞춰봅니다. 센터를 맞추고 이펙트로 가서 쉐더 한번 찾아보죠. 자, 쉐더를 찾으면 우리 시뮬레이션 밑에 쉐더가 있는데요, 요것을 어플라이 하면 바로 브레이킹이 되는데요, 플레이 하면 이렇게 쉐터가 되는 이런 쉐더 이펙트가 되는 거죠. 자, 쉐더 이펙트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엔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패널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처음 와이어프레임 플러스 포스 수가 있죠. 이거 클릭하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쉐더 이펙트는 애프터 이펙트에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하드웨어의 성능들이 요즘 같지 않아서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곤 했었죠. 물론 지금도 제 컴퓨터가 그렇게 낮은 사양은 아닌데요, 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모자른다고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요, 렌더된 이미지와 와이어프레임을 같이 섞어가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렌더된 이미지를 한번 보죠. 이렇게 쉐더가 되는 이런 이펙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렌더가 있는데요, 렌더 옵션 보면 All Layer Pieces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All 렌더는요, 이 레이어와 피시스를 섞어 놓은 것이죠. 레이어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쉐터가 되기 전 그리고 쉐터가 된 후 요것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피시스는 바로 쉐터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러한 렌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 올 렌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이것을 나누어 놨냐 하면, 예를 들면 피시스 같은 것은요, 어떤 모니터 혹은 전화기에서 갑자기 깨어져 나오는 이미지를 구현할 때에 또 이 피시스만 쓸 수 있겠죠. 그러한 일부분만을 필요로 할 때 이런 피시스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죠. 쉐입입니다. 쉐입. 지금 이것은 디폴트 값이 bricks, 벽돌이 깨지는 걸로 되어 있죠. 벽돌이 깨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펜터스 휠 하면 카펜터스 휠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이러한 모양이고요. 달걀 모양으로 깨지는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브릭스 아니면 유리가 깨지는, 글라스가 깨지는 이러한 이펙트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한 쉐입의 패턴을 여기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스텀은 좀 이따 하고요. 여기 보면 repetitions가 있습니다. 자, 같은 것을 반복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이것을 잠깐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 repetitions의 값을 올려주면요,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되어서 깨지는 것은 작아지고 또 깨지는 중심이 여러 개가 되는 이러한 쉐입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렌더들을 보면 이렇게 깨지는 부분은 작아지면서 또 여러 개의 깨지는 중심이 생기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디렉션이 있는데요, 디렉션은 이렇게 깨져나가는 회전의 각도를 바꿔주는 것이겠죠. 다시 원위치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리진이 있습니다. 자, 이 리피티션의 값을 리셋해서 이 센터가 하나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면 깨지는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왼쪽부터 깨지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원위치 가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 뎁스가 있습니다. 자, 이 쉐터 이펙트는요, 3D 이펙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옛날에 도입이 됐는데도 놀랍게도 그 당시에 완벽한 3D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펙트죠. 그래서 이것은 뎁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뎁스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0.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해주면 이 뎁스가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뎁스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스텀 쉐더 맵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커스텀 쉐더 맵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요것을 클릭해서 이 텍스트 레이어를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쉐러는 없애주고요.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 프랙탈 노이즈를 어플라이를 해보죠. 그럼 이렇게 글씨에 프랙탈 노이즈가 생기는데요. 컨트라스트를 좀 많이 주고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름을 한번 줘볼까요? 커스텀 쉐입 맵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꺼줍니다. 다시 쉐러가 적용된 오리지널 텍스트 레이어로 가서 지금 이 쉐입의 클래스가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커스텀으로 지정을 해주고 지금 만든 커스텀 쉐이프 맵을 셀렉트하고 이것을 이펙트 앤 마스크로 만든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깨져나가는 커스터마이즈된 그 쉐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도 포토샵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의 그 이미지로 이 커스텀 쉐러 맵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화이트 타일스 픽스드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다 깨지지 않고 남아있죠? 화이트 타일, 흰색을 그 픽스드 시키라고 하는 것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깨져나갔지만 흰색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또 이러한 그 이펙트가 되니까요. 또 이것을 가지고 이런 빈티지스러운 이펙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 쉐이프에 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orce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자, forc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브레이킹하는 힘이죠. 파워. 이 패런을 다시 우리 그라스로 가보고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orce 1을 한번 알아보죠. 이것을 깨주는 힘은 두 개가 있습니다. force 1과 force 2. 지금은 force 1만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 3D 이펙트입니다. 3D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언제나 거기에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을요, 우리 와이어 프레임 플러스 forces로 한번 가봅니다. force가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 파란 요런 그 서클이 지금 force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카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메라 포지션이 있고 이 카메라 포지션을 열어주면 XYZ의 로테이션이 있고 또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포지션을 이렇게 좀 빼줄까요? 그러면 이 전체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테이션을 한번 볼까요? Y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면 여기 지금 아까는 서클이 돼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 스페어, 즉 구조, 요것이 바로 이것을 깨는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에 보면 이 포스의 중심을 이렇게 X 쪽으로 혹은 Y 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뎁스가 있습니다. 뎁스는요, 이 Z축으로 포스를 옮겨주는 건데요. 이것이 뒤로 쭉 빠지면 포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요 포스가 요 컴포지션과 접촉이 되어야만 이것이 깨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Z축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이것은 뒤로 깨진다는 것. 또 이러한 그 뒤로 깨지는 이펙트를 뎁스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라디우스는 이거 사이즈를 갖다가 정해줄 수 있는 건데요. 작게 또 크게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이것을 깨주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스트렝스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5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깨주면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것을 1 정도로 작게 해주면 아주 힘이 없어 툭 떨어지는 이러한 그 파워가 되는 것이죠. 렌더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1로 했기 때문에 아주 힘없이 툭 떨어지는 이러한 이펙트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5로 가면 아주 파워풀하게 깨지는 이러한 그 효과가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스트렝스에 관한 거고요. 이것을 다시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요 force를 움직이면요,
센터는 여기서 깨지지만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요 force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센터는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깨지는 게 좀 이상하죠. 자, 이럴 때 요 쉐입에 센터를 움직여서 요 깨지는 부분과 맞춰주면 자,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과 센터가 같이 맞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이어프레임으로 가고요. 지금 force2는 보이질 않는데요. 자, force2를 열어주면 radius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데요. 이것을 올려주면 바로 두 번째의 force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force도 똑같은 옵션들이 있고요. radius를 좀 크게 해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는 이러한 그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깨지고 또 여기도 깨지는 것이죠. 또 force 1과 force 2는요 다 키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force 1에서 한번 깨지고 깨진 것을 또 깰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한번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로 가봅니다. 그 전에 우리 리셋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그라스가 깨지는 이런 그 기본 세팅을 한번 가보고요. 자,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얘기해 보죠. 그레디언트는 어디서부터 깰 수 있는가를 그레디언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펑션입니다. 한번 해보죠. 오른쪽 클릭, 뉴, 그 다음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그레디언트 램프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줘볼까요? 그레디언트 레이어라고 이름을 주죠. 이것을 끄고요. 다시 원래의 쉐터 텍스트 레이어로 가봅니다. 자,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레이어를 지금 만든 그레디언트 레이어로 셀렉트를 하고 역시 이펙트 앤 마스크로 가보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트레시홀드가 0%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초 정도 갔을 때에 쉐러 트레시홀드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2초 정도 갔을 때에 이것을 100으로 해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1초가 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깨져나가는 이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보면 흰 쪽에서 검은 쪽으로 이렇게 깨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왼쪽 오른쪽을 인버트 그레디언트를 눌러줘서 반대로 또 시작점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가 이것을 블랙 앤 화이트의 그 트레시홀드를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 그레디언트 주지 말고 우리 오리지널로 깨지는 걸로 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피직스를 해봅니다. 피직스를 열어주면 피직스의 로테이션 스피드 돌아가는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텀블 엑시스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프리니까 자유자재로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none 하면은 로테이션 없이 그냥 툭 깨져버리는 이러한 옵션입니다. X는 X축만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Y축만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이러한 옵션이죠. 자, 프리로 가고 그 다음에 랜덤니스 랜덤하게 깨지는 정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스코시티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중요하죠. 자, 보면 지금 0.1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올려줘 볼까요? 이 정도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옵션이 비스코시티인데요. 비스코시티의 뜻은 스티키한 상태, 얼마나 끈끈하게 떨어져 내려오느냐, 혹은 세미 플루이드 상태, 즉 그 액체 속에서 부유물들이 깔아앉거나 혹은 떠오르거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옵션이죠. 비스코시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죠. 이것이 바로 비스코시티고요. 그다음에 매스 베리언스는 이것이 지금 비스코시티의 상태에서
얼마나 뭉치느냐 혹은 떨어지느냐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30%인데요. 예를 들면 60%다. 그러면 좀 같이 뭉쳐서 내려오는 이러한 그 느낌입니다. 자, 다시 리셋해서 이제 이렇게 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라비티, 중력이죠. 디폴트 값은 3인데 만일에 이것을 제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앞으로 깨져 나오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이제 제로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3으로 갖다 놔서 떨어지게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파리클 시스템에서는 이 중력의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 대신에 그 디렉션을 가지고 마이너스 중력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마이너스 중력 값의 효과를 가지고 위로 날아가는 이러한 느낌의 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ravity Inclina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력 값의 Z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이어프레임으로 잠깐 보고요. 아까처럼 카메라 포지션을 뒤로 좀 가서 로테이션한 상태에서 좀 볼까요? 그래서 이 중력의 그 인클리네이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주면 뒤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러한 그 이펙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Gravity Inclination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렌더들 한번 가보죠. 자, 이러한 그 기본값에서 그 다음에 우리 텍스처를 가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처를 입히는 건데요. 이제 여기 보면 텍스처가 있고 라이딩이 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3D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놓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이펙트는 지금 텍스트의 알파 채널과는 상관없이 이 전체의 컴포지션을 그 하나의 판으로 보고 이 전체의 이펙트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텍스처를 한번 가봅니다. 여기 컬러가 있고요. 이 텍스처에는 프론트 모드, 사이드 모드, 그다음에 백 모드가 있습니다. 3D 이펙트니까 앞, 옆, 뒷면이 다 있는 것이죠. 프론트 모드를 예를 들어 컬러를 입히고 싶으면요. 컬러를 하고 이 색깔을 주면 이 글씨가 아니라 전체의 컨버전 판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텍스처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라이팅도 이렇게 전체 컴포지션 사이즈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머티리얼 값 얼마나 샤이니한가 하는 이러한 그 스페큘러 리플렉션 같은 것도 이 전체의 컴포지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전체가 아니라 이 텍스트에만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아까 이 쉐터의 쉐입을 요 클래스가 아니라 커스텀으로 가서 아까 만들었던 커스텀 쉐입 맵으로 이렇게 해주면 전체가 아니라 글씨에만 그런 이펙트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텍스처는요, 프론트 모드에 컬러를 주거나 혹은 레이어의 색깔, 틴티드 레이어 이러한 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옵션들을 잘 트라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처들을 이렇게 입힐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아까 라이팅을 요 컬러를 줬는데 우리 흰색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카메라는요, 카메라 시스템 클릭해보면 카메라 포지션, 코너 핀, 컴프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카메라 포지션은 이펙트 내에 인스톨되어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카메라 포지션은 이 이펙트의 카메라에 관한 그러한 그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XY 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새로운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카메라 포지션을요, 컴프 카메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이러한 옵션이 되겠죠. 코너 핀이 있습니다. 코너 핀은요, 이 컴포지션의 코너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모니터라든가
혹은 전화기 안에다가 요것을 집어넣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래대로 이펙트에 그 카메라로 일단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이 라이팅을, 디스턴트 소스는 태양빛입니다. 멀리 태양에서 오는 그런 디스턴트 소스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컬러를 지금 좀 바꿔보죠. 붉은색으로. 또 하나는 포인트 소스. 포인트 소스는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퍼스트 컴프라이스는 우리가 이 컴포지션 상에 새로운 라이팅을 주면 바로 이 라이팅이 퍼스트 컴플라이트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컴포지션 상에 여러 개가 있으면요, 레이어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첫 번째 라이트가 퍼스트 컴플라이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이 표면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diffuse reflection, 자, 라이팅의 반사값, 그 다음에 specular reflection,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반질반질한 느낌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뜨냐 또 샤이니하냐, 뭐 이러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플랫한 컬러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이렇게 해서 그 셔터의 옵션들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 옵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쉐입의 커스텀 쉐러 맵을 만들어서 글씨만 따내 가지고 우리가 셔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예제를 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예쁜 쉐러 이펙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